오늘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내주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해 줘서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자기네들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약 9천억 원은 한 1조 원 좀 안 되는데 어디에 주로 쓰이냐 하면 주한미군이 필요로 하는 건물이나 시설, 즉 막사와 창고, 훈련장, 정보작전시설 이런 데에 전체 금액의 약 46%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 주한미군 부대에 한국인 고용인들이 한 8, 9천 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봉급을 보존하는데 전체 금액의 약 40%를 쓰고 있어요. 나머지는 군수 지원비라고 해서 탄약을 저장하고 정비한다든지 수송비, 시설 유지 이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이렇게 주면 한반도를 떠나는 돈은 없어요. 다 여기서 다 소진이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얘기는 우리가 1,000원을 주면 이 1,000원에서부터 파생되는 효과로 인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3,000원을 더 쓰는 이러한 구조가 돼서 손해볼 게 없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런 방위비 분담금을 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느냐? 1950년부터 80년도까지 약 30년 동안은 우리한테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기는커녕 한 30년 동안은 우리한테 오히려 우리 국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주고 제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빚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9,900억 달러입니다. 1,146조 원의 빚이 작년에 생긴 겁니다. 그동안 미국이 갖고 있는 빚을 다 합치면 2경 6천조 원 정도가 된답니다. 공이 몇 개가 붙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돈이 하여튼 옛날 같지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국방비로 6,900억 달러를 쓰고 있는데 국방비도 어마어마하게 쓰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국방비도 많이 쓰고 재정 적자가 있으니까 남들도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 온 겁니다. 이런 방위비 분담금은 단지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본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가들도 전부 다 미국하고 방위비 분담에 대한 이러한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약 10%를 국방비로 쓰고 있고 GDP의 약 2.3% 정도를 국방비에 쓰고 있는데 나머지 나토에 있는 국가들은 대략 2% 정도를 쓰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속도 안 지키는 나토가 얄밉게 그지없는 거죠. 우리한테는 좀 안 된 얘기지만 이런 여러 나라랑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협상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어떤 식으로 본보기를 하느냐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나라들은 한국이 어떤 전략을 쓰는가를 지금 예의주시하는 이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전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비용이라고 치면 이 중에서 봉급하고 수당을 제외를 시켰어요. 왜 제외시켰냐면 용병이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주둔비에 그런 봉급과 수당이 약 한 반 정도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금액을, 요 전체 파일을 놓고 이 중에서 우리가 50%를 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까 전체에서 약 4분의 1을 우리가 그동안 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정도면은 만족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계산은 완전히 계산법이 틀립니다. 그 중에서 50억 달러 달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기가 막힌 얘기죠.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에 주던 비용에서 약 13%를 더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는 평소에 우리가 올려주던 금액의 한 3,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미국은 한 그거보다 좀 더 달라고 하고 있는데 1조 한 2, 3천억을 준다고 해서 주한미군에게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기분 나쁘게 달라고 그랬고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금액을 제시했으면 이 정도에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서 상식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되면 기분 좋아서 또 재선이 안 되면 다른 사람, 상식적인 사람이 오면은 저는 이게 분담금 문제가 잘 해결이 될 거라고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이런 오해가 생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참에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야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임무 수행은 뭐냐? 우리나라를 잘 지키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갖고 우리가 옥신각신을 하더라도 한국에 나와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고마운 생각은 변치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